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변호사이고 저희는 30대 후반에 만나 결혼하여 40이 넘었습니다. 청춘을 일례하여 서로를 완전히 바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응급실 당직을 맡아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가끔 조폭들이 나타나서 의사들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야 의사, 빨리 와서 우리 먼저 치료받게 해줘 라고 말하며 의사들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호자들에게 일단 먼저 온 환자들부터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안내하겠습니다. 어떤 조폭이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욕설을 퍼부어 자기 큰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했지만 결국 허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온 환자들을 먼저 보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기다려 주세요. 응급 환자가 많아서 순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은매, 너는 오늘만 살고 싶어서 환장했냐? 우리 큰형님이 일일이 다 기다리고 치료받으시려 팔을 아예 못 쓰게 되면 어쩔 것이냐? 이 놈 팔을 떼어다 줄 것이냐? 조폭은 후배 의사의 새를 잡고 응급실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겁을 주더군요. 뭘 꼬라 조폭, 봐 다들 오늘만 살고 싶은 것이 싹 다 돌아앉아서 벽에 붙어 앉아 있어. 우리님 먼저 치료할 테니까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야, 의사, 이제 됐지? 본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응급 환자들이 많으니 순서를 기다리셔야 해요. 물에 팍팍 능구만 인생에 살아온 나한테 허무니. 그 순간 환자 치료를 멈추고 그 자식 뒤로 다가가서 뒤통수를 한 대 가했습니다. 깡패들이 병원에서 갑질하고 행패를 부리는 게 유행인가요? 너희는 왜 무식한 짓만 선택해서 하나요? 야, 너와 내 형은 우리 병원에서는 받지 않아. 그러니까 내 후배의 멱살을 잡고 꺼져. 엄마야, 이 기집애 놈이 내 뒤통수를 갈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씨방, 우리 형님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거냐? 에이, 내 놈의 행동은 다 드러났어. 충분히 진료를 거부해도 괜찮아. 그리고 내 형님이나 누님이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네. 내 눈이 엑스레이로 정확하게 보여? 그냥 주먹질하다가 인대가 조금 늘어난 것 같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 흠이여, 일진이 안 좋았더니 이제는 새까지 연병을 했었네. 야, 이 여자야. 거기는 어디로 가니? 당장 우리 형님한테 보여주고 치료받으세요. 조폭이 제 어깨를 톡 쳐주더니 저는 피식퉁거리고 그 녀석 손목을 붙잡고 건너 올려 버렸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당방위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조폭은 머리를 흔들며 일어나더군요. 어이고, 어지러워. 이놈 봐라. 내가 방심한 사이에 습격을 했네. 그리고 너, 나를 모를 줄 알아? 자기들보다 나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힘을 쓰고 겁을 주는 양아치. 뭐야, 양아치? 이거. 오늘만 살아있으면 되고 관상에 들어가고 싶냐? 조폭이 손칼을 흔들어 내쳐오자 제가 그의 볼을 때려버렸습니다. 제가 상황을 이해하는 대로 다시 작성해보겠습니다. 화자가 환자를 처음 만나자 조폭 형님이라는 사람이 부상을 입은 환자의 고개를 숙이며 이 사람이 못 이만해서 화자를 물려다 나와서 화자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상을 치료해야 한다며 환자를 치료해야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화자로부터 나오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조폭들에 의해 급히 응급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한 박수 소리가 들리며 환자, 보호자, 의사, 간호사들이 환자로 인해 당황했지만 결국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환자도 처음에는 불량한 행동을 하는 환자들로부터 겁을 먹었지만 전문의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환자에게 친절한 의사로서 치료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상대에게는 자비 없이 싸워야 하고 약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입으로 하는 것이 창피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화를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의사 집이었고
변호사인 남편의 집은 사업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대를 나온 천재 같은 분이셨는데 회사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발명품을 개발하고 계셨습니다. 아가, 이거 봐봐. 내가 발명한 머리를 묶어주는 로봇이다. 로봇으로 머리를 묶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시아버지가 로봇의 버튼을 누르자 인형 뽑기 기계처럼 제 머리 위로 갈고리 손잡이가 올라가더니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아야, 아파요. 아버지, 이게 강도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갈고리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만들었나요? 이건 하루 만에 만든 거예요. 계속 수정하면서 완성해야지. 미래의 내 발명품이 특허를 받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딸내미 머리를 직접 묶어주지 않고 이 로봇을 사용해서 해결할 거예요. 아버지,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발하는 건지 정말 신기해요. 전제와 비슷한 면이 있나 봐요. 예전에 태어났으면 에디슨이나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시고 오셨음에도 쉬는 날에도 발명하느라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20년째요. 전에 재혼한 새어머니들입니다. 원래 계셨던 시어머니는 암투병으로 예전에 돌아가셨답니다. 어쨌든 현재의 새어머니는 사치스럽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바쁘셨어요. 시동생은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한 뒤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고아원에서 입양애와 함께 데리고 왔답니다. 현재는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댁의 가족들은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시동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괜히 상처받을까 봐 여자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아리따운 미모의 여성과 함께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남편은 소중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사전에 예정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시동생의 예비 신부였다고 합니다. 데리고 온 것이에요. 어머나, 우리 도련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셨다니 정말 잘 됐네요. 두 분은 어디서 만난 건가요? 형님,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형진 오빠는 시어머니의 소개로 만났어요. 어머님과 나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죠. 우리 어머님이랑 어머님이 이런 미인을 어디서 데리고 오셨습니까? 진짜, 우리 도련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지, 내가 보는 눈이 있어서 이 아가씨를 보자마자 며느리로 점쳐 나왔었지. 그동안 이 아가씨를 내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아가씨가 마음씨가 착해서 우리 아들 사정을 알면서도 만나주더라. 장애가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좋은 마음으로 만나왔다고이야?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요. 동서라인택는 무슨 뜻인가요? 혹시 동생을 말씀하신 건가요? 형수님은 좋은 분이신가요? 왜냐하면 형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니 안심하고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동생은 동서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신랑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친동생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후 동서를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동서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얼굴도 너무 아름다워서 처음에는 놀라기도 했지만 평생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하면서 살아온 고생이 느껴졌어요. 동서 부모님은 둘 다 장애인이셔서 엄마께서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과 기부금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사실 색안경을 벗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엄마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저는 형진 오빠에게 부탁할 거예요. 요즘에는 하반신 마비가 있는 남자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반드시 오빠의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하반신 마비를 가진 남편을 두셨는데 인공수정을 성공하셨대요. 정말로 기쁘고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을 응원할게요. 동서의 말을 들으니 진심으로 서방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자주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치도 못하고 림도 잘하지 않아서 외출만 자주 하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는 안쓰럽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동서와 서방님 두 사람 사이에 연결이 생기자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겉으로는 멋을 심하게 부리고 식구들에게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었어요. 나날이 가면서 어느 주말 경원 당직을 마치고 퇴근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유흥주점이 밀집된 곳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문을 닫고 한이 고요한 풍경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탁해 길을 걸어가는 도중 한 술집의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에 몸을 숨기고 대화 소리에 귀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기울었어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너랑 내가 해야 할 일만 잘 해결하면 돼요. 어떤 걸 해결하자는 말인가요? 어머님, 얘가 왜 순진한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널 왜 스카워서 사귀는 줄 모르다니?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진 오빠랑 결혼했잖아요. 이외에도 또 다른 이슈가 있나요? 술집에 왜 자꾸만 가서 휩쓸고 다닌다고요? 야, 내가 시키는 걸 잘 따라야 했잖아요. 너 마이킹을 갚고 나를 며느리로 데리고 왔는데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아요? 어디서 순진한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오빠랑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로 오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도 낳고 싶어요. 어머님, 뭐래? 붉은 놈의 애를 가지라고 하실래? 너, 지금 또 나랑 농담 중이야? 아, 진심으로 어이가 없다. 빠지겠네. 이거 뭔 소리야? 술집에서의 깨진 지배가 어디 올까? 호박씨를 까고 자빠졌다는 건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제 진심이야. 형진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질라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다음 작전은 뭐야? 내 시아버지랑 남편의 재산을 뽑아먹자고. 그래야 내가 내게 빚을 갚는 거니까. 그리고 10% 떼어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내 부모님께 효도라도 해. 술 따르고 싶으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 나는 강남에서 유명한 마담 뚜야. 그리고 저를 구해준 건 어머니님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제 사정을 이해하고 마이킹을 갚아주시고 부모님께 목돈도 주셨잖아. 그럼 난 오랑해야만 하겠네요. 당연하지. 사기칠 건데 데려다주고 살 일을 하곤 해서. 내가 그 순진한 표정 좀 지어봐. 술집이 어디 비르의 어느 지방에 있는데? 여주인공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정신 차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널 내 남편 회사에 입사시켜줄 테니까 거기서 부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일은 어렵지 않을 거야. 부사장이 회사를 통째로 훔치는 건가요? 아니, 얘가 자꾸 쓸데없는 질문만 해. 우리가 100억 부자가 되려면 그 회사를 통째로 먹어야 해. 남편이 속지 않고 부사장이 짜서 매각하면서 물러날 거라고 해. 시아버지가 발명에 관심이 있어서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잘 안 볼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잘하다가 돈 받으면 물러나면 돼. 성형을 하고 개명해서 내 부모님과 새롭게 시작하라고. 얘가 또 대답을 안 하네. 너 자꾸 순진한 척 할 거야? 돈이면 몸이라도. 팔겠다는 년이 왜 이제 와서 약해진 거야? 어머님, 그동안 지금의 시아버님 말고 많은 남자들한테 공사해서 많이 챙기셨나요? 이미 억만장자이 꼭 지금 가정을 깨부숴야 하나요? 어머, 이거 봐라. 이게 나를 가르치려고 들래야? 내가 수백억 벌었다고 해서 눈앞의 돈을 포기할 것 같아? 내가 둘째 아들을 괜히 입양한 줄 아니야? 그건 다 내 컨셉이야. 존나게 인정머리를 하고 착해 보이려고 데려다 놓은 감투 같은 거라고. 그리고 시아버지랑 산 게 20년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냥 포기하라고? 넌 아직 날 모르는구나. 내 시아버지 회사가 클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고 있던 걸 말이야.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을 것 같니? 야, 넌 내 꼭두각시 인형이야. 나 아니었으면 술집에서 걸레처럼 썩어갔을 거라고. 두 사람의 대화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술 마시러 가던 길에 시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많은 남자들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나게 된 곳이 술집이었고 시아버지의 회사를 속여 먹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아서 제보를 여러 번 꼬집어 봤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을 우리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생은 모르게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여보, 서방님, 이분은 사기꾼입니다. 길가에서 둘을 마주쳤을 때 대화를 엿들었는데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술집 출신이었다고요. 어머니는 아버님을 만나기 전부터 술집 종업원이었고 결혼 생활 중에도 마담 활동을 했으면서 여러 남자를 속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프로스테이트에서 일하다가 어머니를 만났다고 해요. 두 사람이 아버님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갈시씨를 하려다가 잡아두고 있다고요. 동서 씨가 서방님과 결혼한 이유는 어머니께서 빚을 대신 갚아주실 테니까 그런 일이라고 했어요. 세아 씨, 너 어디 아프냐? 어떤 악몽을 꾼 거니? 그런데 여보,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니? 그게 다 어떤 헛소리야? 형수님, 제 아내가 돈 때문에 나와 결혼했다고 지금까지 그걸 믿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나 이해해 주신 엄마가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좋은 분을 그렇게 험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세 분들이 제 말을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이 두 귀로 들은 사실이에요. 아버님, 서방님 저를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못 믿겠습니다. 형수님, 그러니까 형수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의심했던 게 생각나요? 제 아내가 장애인인 저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청 당황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형수님,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나도 둘째, 아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세긴 씨, 내가 괜히 둘째 며느리에게 시샘을 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 보여. 얼굴도 예쁘고 마음까지 고상해 보이기에 질투하는 것 같네요. 아예 내 마누라를 묶어서 모욕하는 건가요? 하, 정말 답답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몰래 동영상이라도 찍어두었어야 했네요. 다들 저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요. 아버님, 서방님, 저는 질투나 시샘으로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두 분에게 진실을 빨리 전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부르러 온 거예요. 어떤 대책이냐고요? 너 말이다. 의사하는 사람을 자기 판단으로 깎아내리는 모습은 보기 안 좋아요. 아니, 병이라고 할까요? 정신병 같아 보여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수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당분간 형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아버지, 형진아, 미안해. 내 아내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대신에 사과할게. 그러니 오늘은 엄마나 제 아내 분께 말하지 말고 비밀로 처리해 주세요.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 두 사람 모두 상처받을 거라고 당연한 거죠. 천사처럼 착한 내 아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엄마도 마찬가지고 새로 오신 분께서는 지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닥쳐. 넌 잘난 의사가고 돈 많은 집안의 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 그런 걸 믿을 줄 알았냐? 너에게 실망했다.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올 생각 말아라. 당신은 이번 일을 반성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와 동생이 화가 난 것 같으니 당분간 생각해 주세요. 조용히 듣게. 여보. 나는 진실을 계속 말했어.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걸 몰라서 질문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새 어머니이든 아주 좋은 분이라고 모든 가족이 알아. 엄마는 매주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게다가 엄마가 없었으면 내 동생조차 만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엄마를 모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천사 같은 재수 씨까지 술집 여자로 몰아가는 말을 믿는 바보는 어디에 있겠어? 여보, 당신은 내 말을 믿어줘야 해. 아버지나 서방님은 각자의 배우자를 믿는다면서도 당신만큼은 나를 믿어줘야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생에게 사과하고 벌을 받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는 강제로 나를 방으로 밀어 넣었어. 식구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방에서 혼자 5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꿈을 꾸고 착각한 건가 싶어서 지난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허언증이나 망상증이 있는 환자가 아니었으므로 들었던 고부의 대화는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꼭 진실을 밝혀 시어머니와 동서를 쫓아내고 식구들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쟤는 증거를 찾으려고 시어머니와 동서를 자주 뒤졌고 녹음기를 틀고 주변을 자주 어슬렁거렸는데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동서가 시아버지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들었어요. 이제부터 정말 큰일이 생겼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때 일을 재차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내 말을 믿지 못하시는군요. 동서가 부사장이 짠 계획으로 회사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아버지의 이유로 회사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회사 업무 거의 보지 않고 발명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눈뜨고 코를 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나에게 작작 일을 하는 것을 권유했다. 질리기 시작했고 한 번 더 어머니와 재수 씨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면 당신과 관계가 끝이라고 했다. 남편이 내 말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떡하냐고 물었을 때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병사처럼 살겠다. 개처럼 짖고 가랑이를 기어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니 걱정 마라. 그는 가족들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지만 나는 남편과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인 줄 알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의심이 생겼다. 그이가 절 믿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후 동서와 시어머니의 행실에 대해 어떠한 것도 잡아내지 못했어요. 무언가를 잡아내려고 해봤지만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서 계획을 짜고 있는지 하나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머, 형님, 저희 회사에는 무슨 일이에요? 동서,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 병원에서 퇴근하고 지나가는 길에 아버님도 보려고 그러셨구나.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동서가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려고 찾아간 것이었어요. 이윽고 동서가 커피를 타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랜만에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하는 헛소리 때문에 서방님이랑 아버님이 여러분 집에 들르지 말라고 하셨거든. 내 형님이 무슨 헛소리를 했다고 제 남편이 집에 못 오게 했어요. 동서의 표정을 보니 제가 시동생에게 한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진짜로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동서에게 정면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서 템프로 에이스였지만 그랬어? 대화 다 들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템프로 뭔데요? 와, 여우처럼 연기를 잘하네. 그래도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동서가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거스르겠어 했었잖아. 회사를 매각해서 100억 원을 나눠 갖기로 한 건 다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술집에서 일했다고 하시면 마이크 비용을 갚아준 다음 여러 조건들로 우리 사장님이랑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형님, 무슨 말씀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님과 함께 회사를 매각하고 100억을 나눈다고요.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요. 동서야,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 제가 도와줄 테니까 자네가 사장님과 헤어지지 않고 평생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빨리 진실을 고백해줘.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가난하고 별것도 없는 여자지만 술집에서 근무한 적은 없어요. 어머니와 저는 술집에서가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사이예요. 동서야, 이것은 사기치려다가 마음이 변한 거잖아. 나중에 우리 사장님이 받을 상처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맞지 않아요? 형님, 진짜. 한 달 만에 제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무슨 진실을 밝히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형님,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날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너에게 제대로 찍었음에도 자비 따위 없이 까발리게 여기는 거라 생각해. 형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도 귀신이 들린 사람처럼 보여요. 이 말을 듣고 나와 회사에서 퇴사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머리카락을 뽑는 일까지 했죠. 어쩌면 동생이 말했듯이 제가 미쳤거나 헤아릴 수 없는 여자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어요. 당직을 했던 밤에 퇴근 중이었기에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회사는 결과적으론 측정할 수 없어요. 진아도 무사했고 사기쳤던 시간이 되고 튀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얼마 후에 동서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주었어요. 형님,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주세요. 이게 뭐지? 정신과 의사 명함이 전에 있던 것인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의사인 걸 까먹은 건가? 병원에 갔었으면 벌써 갔겠지? 그런데 안 가셨잖아요. 아직도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데 형님, 저 진짜로 형진 오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괜한 의심으로 저를 이상한 여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니, 넌 분명히 술집 여자야. 난 미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 저도 힘이 들어요. 이만 일어날게요. 동서, 나중에 크게 당할 거야. 내 말 명심해. 저는 정신과 의사 명함을 구겨버리고 동서 얼굴에 집어주었다. 던졌습니다. 얼마 뒤에 동생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시어머니도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시네요. 나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나랑 둘째 애를 모함했다며? 뭐 술집 마담 템포로 정신병자가 따로 없네? 너 돌았니? 어머님, 제가 들은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망상일지도 몰라요. 저도 제 기억을 못 믿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찮게 사는 두 사람을 모함했다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죄송해요. 제가 밤을 자주 새우다 보니 헛것을 봤나 봐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랬던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정신병자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 내 아들하고 헤어져라네. 제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님, 저 반성하고 과에도 다니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하더냐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환청과 환각이 보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상한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응, 그럼 한 번만 봐주지. 너 주둥아리 한 번만 더 잘못 놀리면 그때는 진짜 이혼할 줄 안다. 그리고 며칠 뒤 눈이 많이 내린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했고 저는 당직을 마치고 기번이었답니다. 혼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따뜻한 국밥을 먹으려고 집 앞에 있는 식당에 찾아갔어요. 씻지도 않고 모자만 쓰고 나갔죠. 식당 근처에 모텔이 많은 탓인지 커플로 보이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식당 테이블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더라도 저는 식당 입구 앞에 앉아서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게 옷을 벗은 여자가 누군가에게 쫓기며 도망가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재밌는 광경을 놓치기 싫어 계산을 빨리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밝게 옷을 벗은 여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헛걸음을 걸은 것일까 하고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켰더니 누군가가 초인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인터폰을 들었더니 알몸인 여자가 보였어요. 아까 누군가에게 쫓기며 주랑을 치던 여자가 분명히 보였죠. 새아가 나다네 심히 문 좀 열어다오. 어머님, 그런데 왜 지금 옷을 벗고 계신 거죠? 설마 아까 모텔 골목에서 도망치던 여자가 어머님이세요? 세상에, 내가 다시 헛수를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설명해 드릴 테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지금 옷과 지갑을 다 모텔에 두고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우 춥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면 곧 경찰서로 신고될 거예요. 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좀 숨겨주세요. 싫은데요. 어머님, 지금 꿀을 보였더니 모어서 바람 피우다 쫓겨나신 거 맞죠? 그리고 마담도 맞으실 거예요. 제가 헛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은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서 문부터 열어주세요. 에이, 선수끼리 왜 이러는 거죠? 어서. 아씨, 여기서 걸려버렸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쟁이고 바람나서 걸린 상황이에요. 동서는 내가 스카웃에 온 팀이 맞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입양한 거 맞아요. 다 말했으니까요. 이 빌어먹을 현관문 좀 열어주세요. 아. 잠깐만요. 문을 여는 방법을 까먹어서 거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이게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나 지금 아라가 안 보여?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인터폰으로 나눈 대화를 녹음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러자 바로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 일단 미안하다. 널 믿지 못한 건 정말 큰 잘못이야. 이제 아시겠죠? 제가 헛소리를 짓거나 소설을 쓴 것도 아니라는 걸, 그래, 이제 내 말을 믿는다. 시이, 아직 현관 밖에 있니? 제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아버지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열어주지 말아주세요. 지금 내 아들들하고 같이 출발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펜을 오늘부로 끝장 내줄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과 엄마가 어디로 향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통화를 들은 것을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계집 같은 년이 감히 고자질을 해서 너는 문을 열어라.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나? 마음대로 해보세요. 문을 따고 들어오든지 눈사태를 굴러오든지 자유롭게 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구경할 거예요. 이 바보년아, 나는 가만 있어도 볼 게야. 오늘의 일을 꼭 복수할 거라고 말할 거야. 시어머니는 그러고는 호통을 치더니 아파트 복도를 뛰어가더군요. 뒷모습을 본다면 파충파충한 살금이 출렁거리는데 어떤 사람을 성가시울 정도로 공사한 건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어쨌든 나는 시어머니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쪽으로 오고 있는 시댁 식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어요. 여보, 지금 어머님이 나방 사거리에서 알을 달려가고 있어요. 경찰차가 풍기물난 신고를 받았고 뒤쫓고 있는 것 같은데 개처럼 뛰고 있어요. 아직 안 잡혔네요. 그 여자 대단하네요. 여보, 계속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여보, 내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처럼 살고 개처럼 짖고 내가랑이 사이를 지나가겠다고 했어요. 이따가 눈밭에서 개처럼 달리는 걸 기대하고 있을게요. 제가 실실한 쪽에 가면서 시어머니의 뒤를 계속 쫓아갔어요. 경찰차를 피해서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눈뭉치를 만들어서 식무 엉덩이에 던져 명중했어요. 작은 돌을 넣어서 조금씩 관심을 끌면서 따라갔습니다. 아프겠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것은 말설치고 있네요. 주머니에서 떨어진 사람이 눈에 띄니까 도망치느냐고요? 광명 찾으러 가야죠. 제 정신이 아니라 해외 계좌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아무튼 아버지의 회사를 매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잡히지 않으면 해외 어딘가로 가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잡혀서 어쩌나요? 경찰이 계셔요. 순간 몸을 날렸다는데 어디서 구라를 치잖아요. 이걸 내려놔요. 이걸 안 놔요. 미리 잡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방심하게 해놓은 걸 몰랐네요. 재밌는 구경도 하고 아줌마도 망신시키고 잡으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이것은 방심할 수 없어요. 아, 이거죠. 탈출로예요. 너무 감독하시나 봐요. 여기서 옆으로 시어머니를 잡고
내리막 눈바들 굴러 떨어졌어요. 한참을 굴러 떨어진 후에는 저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지만 시어머니는 온몸에 멍이 들고 추위 때문에 이빨을 부딪혔어요. 쥐가 녀라 내가 내 인생을 망쳐서 다 만나 코코를 빠뜨렸다고. 내가 가만둬 주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제가 알려준 위치로 제대로 찾아온 동생은 휠체어에 앉고 있었고 그 뒤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무언가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여보, 형수님, 괜찮으세요? 아빠, 괜찮냐? 저 옆에는 꼬지 말아야겠다. 발가벗고 더럽게 뭐 하는 꼴인지. 내 참 별꼴을 다 보겠네. 어이, 경찰 선생님들, 여기 봐주세요. 여기 미친 여자가 있다고요. 안 돼, 나 잡히면 안 돼. 여보, 이러지 말아요. 당신, 나랑 헤어질 거야. 20년 동안 살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폭풍 같은 얘기를 한다면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그래. 당신이 바람을 많이 핀 것을 확인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나와 살면서 힘들었고 소중한 걸 잃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둘째를 입양한 것도 그건 그냥 당신의 이미지 때문일 뿐이에요. 둘째 며느리도 당신이 계획한 대로야? 무섭지 않아요. 내가 너 같은 여자랑 살았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탓으로 인해 손해를 봤어. 하지만 당신은 손해를 보지 않았잖아. 그렇지. 옆에 내가 뻔뻔하게 나오네. 둘째 며느리는 지난주에 부사장을 고발했다고 해 회사 주식을 몰래 팔고자 하고 증거문서를 위조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다는 것을 폭로했대. 그 여자가 날 배신했다는 걸 알겠지만 도대체 그녀는 양심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내 아들은 진심으로 사랑해서 나쁜 짓을 못하겠다고 당신 손을 놓아버린 거야. 이제 알겠냐, 쓰레기야? 악마는 너 하나로만 좋음. 시아버지와 두 형제는 끌고 온 발명품을 눈밭에 세워두고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치 소리를 내던 발명품은 바닥에 쌓인 눈을 담더니 윙윙 소리를 내며 눈을 뭉쳤다. 그리고 야구공이 튀어나간 듯이 눈뭉치가 드르르륵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를 맞췄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당신 또 뭘 발명한 거야? 보면 뭐라, 눈쌈 기기다. 내가 취미로 만들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써보니 아주 시원하다. 맛 좀 더 봐라. 여보, 그만. 아파. 아프다고. 아프라고 쏘는 거야? 여편 내야 사기꾼 마담도 걸레 아줌마 잘 가시게.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눈뭉치를 실컷 맞아서 몸이 파랗게 부었습니다. 경찰들은 태엽을 넓게 펴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차가 꺼지자 숨틀렁거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나는 돌아가고 싶다고 여자친구에게 말했지만 고소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냥 벌금 내고 나오게 해줘. 내가 돈을 쏟아붓는 대로 나눠줄게. 이러한 정신드었던 말에 내가 어떤 이유로 다시 내게 올지 확신할 수 있겠느냐. 감옥에 갇혀 벽에 똥을 칠하며 나이를 먹다 보면 언젠가 이러한 일들을 끝낼 거야. 결국 시어머니도 벗은 채로 경찰에게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회사 부사장도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동서도 벌거숭이해선 안 돼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꿨지만 사기와 남의 주식을 팔던 과정에 개입되어 쇠고랑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진 오빠 정말 미안해. 당신 참 좋았어. 술집에서 온 대위의 손자인 마담 뚜와 속이 뻔한 일을 벌이던 여자, 그것이 너였다. 나한테 접근한 것은 결혼과 사랑 둘 다 거짓이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을 제공해 주셔서 오빠와 사귀기로 했었어요. 그러나 오빠와 사귀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다른 것은 거짓이 될지 몰라도 오빠에 대한 나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게 웃기네요.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게 오빠, 모든 게 지금 끝났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저는 감옥에 갈 것이고 오빠에게 이혼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진짜로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서방님,
동서는 서방님을 사랑해서 아버님 회사에 사기를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들었어요, 형님. 죄송해요. 거짓말하면서 정신병자 취급했던 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됐어. 이제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되돌릴 수 없는 짓을 하게 되면 크게 화를 당할 거라고. 감옥에 가는 건 물론이고 서방님이랑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나중에 출소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거예요. 죄송해요. 면모가 없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아무리 중간에 마음을 돌렸다 해도 난 너를 더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하는 마음도 다 사라졌어. 수님 말대로 이혼할 거니까 감옥에서 이혼 소장 받아.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위자료는 달라고 하지 않을 걸래. 너의 부모님 세상도 건드리진 않을 거야. 이게 내가 마지막 베푸는 자이니 반성하면서 감옥에서 썩었던 것을 미안하고 고맙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주부님, 형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천벌을 받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동서는 울음을 참으며 형사들에게 끌려갔었습니다. 그 뒤로 보았던 동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시모와 동서 부사장은 재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사기당한 노인들이 제소하기 시작하여 피해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을에 쓰러지셔서 그동안 처벌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되면서 경찰들이 연락하여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와 부사장은 무거운 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동서는 공소 중이지만 중도에 자수하여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금세 1년이 지나가고 동서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아, 추워요. 저기 나오는 서방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동서가 나와요. 그렇게 해야 해요. 형수님, 제 휠체어 좀 밀어주세요. 눈밭이라 혼자 힘들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 로맨스 찍는 두 사람 사이에 끼기 싫은데 알겠어요. 제가 휠체어를 밀고 동서 쪽으로 걸어갔어요. 동서도 시동생을 보고 뛰어왔죠. 두 사람은 곧 서로를 끌어안았고 서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받아주어서 정말 고마워. 당신과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고. 여보, 앞으로는 헤어지지 말아요.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도 안 할게. 마음으로 맹세할게. 오빠, 형님, 아주버님, 앞에서 약속할게. 나에겐 오빠가 전부야. 그래요. 다시 시작하죠. 우리가 만난 과정이 가짜가 아니기를, 사랑은. 진짜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서 살아보자고 실상 아버지와 남편이 시동생을 매우 심하게 꾸짖었어요. 아무리 동서가 진정으로 시동생을 사랑했다 해도 부정한 의도로 접근한 것으로 여겨져 이혼하라고 호통을 쳤는데 시동생이 매일 가슴 아프다며 시답잖게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결국 동서와 다시 만나도록 허락해 주셔서 매주 만남을 가져다 드렸어요. 현재 동서는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하반신마비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의학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더군요. 인공수정에 성공하여 내년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 개처럼 지어보지만 여보, 또 해야 될 일일 거 아니야? 1년 내내 시켰으면 그만해야지. 하하, 마누라를 못 믿는 녀석을 그냥 그대로 둬야겠네요. 두라고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다고요? 아, 알겠어. 월월, 주인님 뭐를 원하십니까? 응, 강아지야. 12첩 반상으로 밥 좀 차려봐라. 배달 안 되고 사오는 거 안 되니라 손수 만들어서 내 앞으로 차려와라. 12첩 알겠습니다, 마님. 그럼 이 노예 놈이 주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개처럼 지내기로 해서 1년 넘게 부려먹고 있답니다. 아, 그고 저처럼 임신을 한 상태예요. 내년에는 엄마가 된답니다. 요즘 태교를 필립의 사연방을 들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재미삼아 저에게 있었던 사연을 하나 써서 보내게 되었네요. 그럼 재미있게 마무리되었으리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